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롱을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무리하게 롱을 따라가는 것보다 숏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에서는 하락을 암시하는 신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자리, 이 전고점 라인대인 65K만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반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1시간 봉상에서는 이 상승 수익의 패턴이 무너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큰 모습으로 보더라도 이탈되고 음봉으로 마감했죠. 음봉으로 마감한 다음에 양봉이 나왔지만 결국에 두 번 연속 이렇게 마감이 된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FBG도 리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63.6K까지 빠지는 이런 숏 관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숏을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롱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시간 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위를 올라타면서 일봉이 마감할 수 있는지 4시간 봉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부터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고점 부근 또한 이렇게 높여가면서 여기서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고점을 높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사실 이런 쐐기 패턴에서는 상단부에서 계속 돌파를 보여주면서 상승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물이죠. 지금 위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쐐기 하단을 테스트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탈됐어요. 벌써 한 번의 음봉, 한 번의 음봉, 양봉이 2개 나오고 있지만 아직 1시간 봉이 마감은 안 됐더라도 지금 이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점 못 찍고 쐐기 하단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거야. 자, 절대로 그렇게 차트는 단순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세는 항상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죠. 가격이 무너지기 전에 구조가 무너지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 다음에는 가격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쐐기의 하단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물론 1시간 봉상에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쐐기 자체를 이탈시키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승 쐐기라는 것은 패턴 자체도 원래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에요. 자, 가격은 이렇게 천천히 변동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매수세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캔들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점을 못 높였죠.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어느 순간 하단이 깨지게 되는 순간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이런 롱 물량들, 저점을 딱 스탑 로스로 거는 그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시간 봉은 단기 신호를 보여준 건데 실제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시간 봉이죠. 자, 4시간 봉을 딱 보시게 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7월부터 이어져 오던 이 하락 채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반등에서 이 채널을 돌파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하락이 끝난 거다. 이제 무지성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롱을 잡으셨다면 벌써 물리셨겠죠. 또 손절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채널 돌파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돌파 이후의 움직임이죠. 강한 상승 추세라면 채널을 돌파한 뒤에 이런 채널들을 지지로 확인한 다음에 이전 고점을 넘는 흐름이 분명히 발생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롱 유동성들을 먹어가면서 올라왔는데 고점까지 돌파를 못 보여준다? 이 유동성을 먹은 장세가 이런 유동성을 먹으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에 이 고점을 넘었다면 상승 추세로 가파르게 갔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널을 이런 걸 딱 평행하게 위로 올라봤을 때에도 해당 구간에 대한 이런 저항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윗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데 정고점까지도 도전을 못했다는 거, 오히려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시장에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수세가 약해지고
받쳐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 4시간 봉상의 FBG인데요. 자, FBG 같은 경우에는 이때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8월 5일날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이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 FBG가 형성이 됩니다. 자, FBG라는 것은요, 가격이 급등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이 매수와 매도를 못할 정도로 가격을 급하게 올렸던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불균형 가격이라고 해서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8월 5일의 양봉, 이때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간에 거래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이 구간이 형성이 되었고, 그 자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4시간 봉상의 FBG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흔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승이라면 이런 자리를 내려왔을 때 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뭐 분명한 건 4시간 봉상에서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FBG의 상단부에서 테스트를 보여주다가 살짝씩 매수세가 박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 결국에 지금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영상을 찍기 전까지 이렇게 음봉이 이어지다가 꼬리를 달면서 종가 마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는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뭐 아직까지는 무너진 건 아니더라도 이 밑쪽에 있는 매도 거래량들을 딱 눈여겨보시게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매수가 받쳐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 매물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매물대까지 딱 내려가는 순간에는 이전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시키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 해당 꼬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꼬리들을 한 번씩은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왜? 하락 채널의 이 고점 부분, 여기서 또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쐐기 패턴 하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이런 매물대 구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구간은 바로 63.6K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래쪽에 잡혀있는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과 겹쳐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63.6K를 단순한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 다음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 63.6K까지 내려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찐바닥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이 잡히면서 68K, 70K까지 간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을,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지금 버텨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FBG에 딱 이렇게 이탈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숏을 잡았던 사람들의 익절 물량도 나오고 신규 매수세가 이런 자리들을 보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반등이 찐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3.6K 이거 도달했다고 해서 무작정 롱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실제로 거래량이 붙는지, 그리고 다시 위쪽 매물대를 회복해로 올라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4시간 봉상의 이 하락 채널 딱 보이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딱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제 저녁이죠. 자, 조금 전에 1시간 봉, 4시간 봉을 보면서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고점을 도파하지 못했고 위에서 저항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게다가 채널의 이 평행선을 딱 마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서 롱을 들어간다?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롱을 따라갈 자리가 아니라 숏을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룸에서도 숏타점으로 제가 공유를 드렸죠. 실제로 진입까지 하게 되면서 저도 수익을 챙겨놨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 FBG의 중단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 FBG, 4시간 봉상의 FBG 중단부에서 익절한 다음에 지금 익절 반만 했습니다. 왜? 최대로 63.6K까지 빠지는 파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본절 로스는 무조건 걸어놔야 되겠죠. 수익을 한번 챙겨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기준을 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숏타점을 들어갔고 기준을 가지고 익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롱을 타야 되는지 숏을 타야 되는지 이런 기준조차 없으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100불 수익 보고 있는데 내가 200불 수익 보고 싶다, 300불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대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만든 방이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입장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고 이렇게 많이들 남겨주시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걸, 일봉상의 피보나치를 보면서 이 되돌림 값의 중요성이 아니라 가격대 어디에서 받쳐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결국 어느 가격대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느냐, 어디에서는 매물이 받쳐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 6월달의 파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위쪽 매물대를 만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파동과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18 구간이라는 이 62.2K라는 벽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타기 시작했었는데, 자, 이때는 618 구간이었지만 이때는 0.5 되돌림 구간. 자, 62.3K에서 괜히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 사람들은 다 동일한 구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 62.3K였죠. 자, 그러면서 이 236 구간이라는 64.7K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자, 결국 이번에 이 236 구간처럼,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65.3K, 여기서는 64.7K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막혔기 때문에 이때처럼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는 이 구간까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최소값으로 63.6K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해당 구간에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밑에서 받쳐줬는데 위에를 돌파를 못한다. 위쪽 매물대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있는 이런 지지 라인 대 매물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매수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65K 부근만 올라오면 계속 막힌다는 거죠. 한 번 막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 막히고, 한 번 막히고, 한 번 막히고 또 막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고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라면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고점이 낮아진 상황, 매수세가 위쪽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다음으로 해야 할 행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위에서 막혔다면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세로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장세.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6K를 1차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지지가 약하다면 우리가 63.4K가 아니라 62.3K를 타겟으로 한 숏 관점도 분명히 열어둬야 됩니다. 다음 지지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간까지 무조건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위쪽을 추격하는 것보다 아래쪽 지지 매물대를 확인하는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안 좋게 만드는 이런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자, 바로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다들 잘 보셨을 텐데, 클래리티 법안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9월로 연기됐다는 이 내용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9월에 통과될 건데 그냥 연기한 것이다. 몇 주 늦어진다고 뭐 이게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아까 한 11시쯤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한 10시 55분쯤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밀려고 다시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호재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악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올라왔던 폭을 그냥 다 뺐겠죠.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결과보다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돼요. 뭐 불안감도 있긴 했겠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일단 이번에 한번 꺾였습니다. 9월로 미뤄졌다는 건 적어도 당장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는 1시간 봉상에서 이 상승세기 하단을 건드렸다가 다시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마감은 못했습니다. 아직 마감은 못했긴 했지만 이 4시간 봉상의 FBG까지도 충분히 이탈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시장이 기다리던 호재마저 연기가 됐는데 곧바로 올라간다?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이야기가 맞긴 하겠지만 고점을 못 높인 이런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시장 심리상으로도 둘 다 같은 방향을 일단은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롱자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 당장 큰 폭으로 무너진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위를 추격하는 것보다 아래쪽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 관점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오히려 저는 관점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차트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까까지는 이 구간 밑에서 유지가 되더니 다시 올라타려는 모습. 자, 결국 사람이 생각을 안 바꾸면 결국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아직 1시간 봉과 4시간 봉상에 이 마감이 이어지진 않았긴 했지만요. 현재 이탈한 이 상승세기 안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걸 또 1시간 봉상의 FBG로 딱 보시게 되면 이 FBG 위에서 딱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벌써 2번 정도 체크했죠. 마지막으로 체크를 보여주면서 해당 구간 이 위에까지 올라탔다가 돌파 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러면서 상승세기에 상단 라인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딱 고점을 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저는 밑에서 보수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위쪽을 향하는 공격적인 롱배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딱 형성
재생성이 되면서 사라졌던 FBG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 채널,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 채널까지 돌파를 하는 양봉 하락셈이 나온다면 우리는 단순한 눌림이 나왔을 때는 롱 관점으로 저는 65.6K 그 이상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롱 타점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이 정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단순한 흔들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정말 대응입니다. 제가 여기서 롱 타점을 잡자, 숏 타점을 잡다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영상을 보실 때 이 캔들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바뀌게 되면 저도 이 관점을 순간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포지션을 들고 갈 그럴 장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열어둘 것인지, 정말 63.6K까지 다시 한번 빠지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정말 여기서 롱을 잡아야 되는지.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나로 절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도 이미 차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상에서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곳이고 실시간 대응은 스터디방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숏타점도 이 자리에서 괜히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는 밑으로 향했을 때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이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상승수액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곧바로 튀어오르지 못한다면 또다시 잠재적인 매도 물량에 막힐 수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4시간 봉상의 FBG,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4시간 봉상의 FBG까지 중간중간에 이탈하는 모습이 발생되면서 이 쐐기 하단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밑에 열려있는 63.6K까지는 바라볼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 아래에 있는 지지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62.3K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리티 법안 연기로 인해서 상승 기대감이 조금은 약해진 상황. 지금은 공격적으로 롱을 따라가도 수익은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무작정 롱을 따라가기에는 시장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요일에는 항상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지표 발표가 그렇게 큰 건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이 쐐기 하단을 정말 버텨주는지 이것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수익 좀 내보자는 의미로 댓글에다가 수익이라고 2글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